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협력기금 조성 등 광주와 전남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막다른 길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추가 이전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와 해법을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공항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대상으로 추진된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지조차 선정이 되지 못한 상태고 국방부도 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군공항 이전은 총 13단계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자체 이전 건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인데 지금 이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홉 번째 단계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거고 마지막 13번째가 종전부지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 가장 핵심은 이전 예상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 예정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하에서는 소수의 반대만 있어도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론화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그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요 2021년까지 무안공항에 통합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군공항 이전의 가닥이 안 잡히면 이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공항만 이전되고 전투기로 인한 군 소음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게 광주시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민간공항을 받으면서 어차피 소음은 증가하는데 전투기를 안 받는다는 것도 또 논리적으로 좀 취약한 거고요. 양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쉽게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현행 제주, 광주 노선의 민간공항이 사실상 이전하는 건데요. 네. 민간공항만 이전하고 불편만 감수되고 소음 피해는 그대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남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 이상 예정대로 이 합의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생의 분위기가 깨졌다라는 대체적인 평이 나오는데요. 지금 광주시와 나주시가 기금 조성 방법과 그 시기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뭐 간략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법적으로 보면 나주시의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를 광주 전남이 나주에 추진했고 그 명분으로 한전을 유치한 것이라는 거죠. 그 취지에서 본다면 나주시가 빨리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네. 이 기금들이 광주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방세 수입은 법적으로는 온전히 나주시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광주시로 오기로 되어 있던 공기업을 나주시에 양보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공동발전 상생의 취지에서 나주시가 빨리 이런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광주와 전남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놓고도 약간 딴배를 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험치인데요. 결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한전공대도 마찬가지고 공동혁신도시의 과실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가져가고 있고 광주시는 명분만 얻고 실익은 얻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네. 혁신도시 시즌2가 2020년까지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결국은 광주 전남이 상생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경쟁에서 출혈 경쟁을 해서 결국은 상생이 아니라 공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거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의 현안들을 공동으로 컨트롤할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광주 전남의 협력관계 어떻게 복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민관 거버넌스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권한이 없는 조정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거중 조정에 성공한 적이 없고요. 네. 울산공대 유치 사례가 성공 사례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했던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거중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의 강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